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내일 FOMC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경계 심리가 오늘 오전장에 국내 증시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죠.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800선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1,030선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전장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가져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웠고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가량 하락했고요. 8,6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후장에도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지수는 SK하이닉스가 견인을 해줬는데요. 오늘 6%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특히나 250만 원 안착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8,864포인트에서 오늘 마감 지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인데요. 오늘 일중 고점이 1,039포인트였고요. 일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코스닥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견인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조단위 매도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9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고요. 반면에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있었던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전환했고 외국인 역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또 주목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탈모 관련한 정책이라던가 공약을 펼쳐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좀 검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한 2거래일 정도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탈모의 경우에는 질병성 탈모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연간에 한 수십만 원 이상이 지금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탈모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보면요.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에 80만 명에 불과했는데 2025년에 13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건강보험이 하반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환자 수가 증가되고 또 이에 따라서 제약사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약값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약값 부담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던 환자도 방문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방량 증가 또 제약사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한 단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JW 신약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LNC바이오 역시도 탈모 치료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0%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S 트릴리온의 경우에는 7% 가까이 급등했고요. 오늘 현대약품이 6.7%대 강세, 또 한미약품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나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하죠. 이미 전자 서명은 완료를 했지만 서명식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전 합의안을 보면은 약 3천억 달러를 재건이나 개발기금 조성을 할 거다라는 합의안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3천억 달러라고 하면 하나로 454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는 건설이라던가 재건주에 좀 몰렸던 시장의 시선이라면 오늘은 철강주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시설이라던가 물류 인프라 또 도로 항만을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소재가 철강이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대규모의 철강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오펙을 탈퇴했죠. 그러면서 이 원유에 대한 증산을 예고했었는데 이에 따라 송유관을 확장한다던가 지하에 원유 저장 시설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 이에 따른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녹아드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KBI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8%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넥스틸도 8%대 강세, 하이스틸도 8.3%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화성밸브의 경우에는 2% 빨간불 켜냈고요. 대동스틸도 2.1%가량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철강주들의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이 다가오는 데다 일부 언론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ADR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ADR 상장 공모 관련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한 바 있는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실현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전량 신주 발행 방식이 유력하면서 기존 주식 희석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으로 문제를 불식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100조 원 안팎의 주주 환원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키우면서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25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5.84% 오른 252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온전선의 모회사인 LS전선은 오늘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1,4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이 최근 연인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가온전선은 최근 반년간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총 5조 원 이상의 버스덕트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선 가온전선의 무상증자 결의에 주목했는데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에 따른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8주의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계열사 간의 거래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닌 전선 시장 전반의 수요 확대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선주들의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 장 초반엔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상승 전환한 뒤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면서 8.27% 오른 72,0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한 뒤 꾸준히 상한가 유지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4만 1,000원의 장을 마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고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수요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 상승 또한 비용과 수요 양 측면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신 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그런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7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외교, 안보, 산업, 금융,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질서 재편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곽재순 KG 이데일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단순한 힘의 시대가 아닌 자강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며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첫날 주요 연사로 나선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 회장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역량에 기배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글로벌 안보, 금융, 재정, 통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제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생존 전략과 성장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경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에도 국내 증시의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장중 94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70을 넘으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평가되는데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증권가는 최근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구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수급 역시 아직 본격적인 매수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도체와 IT 중심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최근 조정을 받은 전력기기, 조선기계 등으로 투자 비중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쟁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산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게 맞는지 아니면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제유가는 떨어졌고요. 다음 주에는 캐비넛 씨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첫 회의에서 첫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투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둘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96%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와 현대차 오늘 MLCC와 자동차주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대차가 2.97%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1.03% 그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까지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알테오젠이 5.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주 안에서 1.14%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3.14%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원익 그룹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소보장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원익 IPS를 중심으로 경계심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가 0.16%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06% 약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헝가리의 양극재 배터리 기업을 조금 더 공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준공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오늘은 그 흐름이 약합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철강주와 조선주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주에서 철강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조선주 안에서 강하게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넥스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안에서 잘 움직이면서 2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12.8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백고동을 울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팀 코리아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 안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 온기가 그대로 엔진 쪽으로 퍼지면서 하나엔진이 11.4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8.8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LS에코에너지도 7.8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온전선이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폭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만 살펴봤을 때도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한다라고 밝히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매수세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특정 섹터가 올라왔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현재 상위권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LNC 바이오가 11.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오늘 유전자 치료제 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툴젠이 현재 16.3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티는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붙으면서 15.4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현재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LG와 협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오늘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9.5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KB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이노테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MLCC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매수세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에 강한 국내 증시였는데요.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JW 신약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네네네. 했는데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은 JW 신약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건 이제 탈모 관련된 부분들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탈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탈모 관련된 부분들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면은 또 많은 그런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엔 이제 이 탈모 치료제라는 게 사실 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 시장에서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나드정이라고 하는 이 탈모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 테마주들도 있었지만 JW 신약은 좀 먼저 상한가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사실 뭐 이게 이제 지금 탈모 치료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네. 뭐 기존의 뭐 비뇨기과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도 사실 처방률이 높은 그런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실적은 좀 바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 없게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지금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번 흐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종목들을 선정할 때 이 수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세게 들어온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아마 기존에 나왔던 그 큰 거래량만큼 지금 나와주는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담아내고 올라가서 이제 상한가를 도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날 내일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또 상한가 돌파하는 부분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개 방송 네.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탈모 치료제 관련한 테마가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하다라고 JW 신약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KBI 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강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네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공포방에서 또 네, 어떻게- 단기로 보셨어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네네네네. 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27%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아침에 또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K스틸법이라는 부분과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일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보신 것 같고 사실 이 구리 안에서 구리 가격이 이제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 초고압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들 또 강조를 드렸거든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마켓디너에서도 계속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센터 혹은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 투자 그리고 뭐 증자에서 확대 투자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뭐 구글, 엔비디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 확대를 선제적으로 가져가고 공급을 가져가는 부분들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실적으로 곧장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뭐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일진전기라든지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도 같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후속주로 또 KBI 메탈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고품질 구리로드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뭐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다. 그러다가 뭐 구리라든지 전선 이슈들 터지면은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탄탄한 펀더멘탈 속에서 테마의 흐름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 끌고 가다가 수익 익절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구리 가격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달아서 호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었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는 뭐 6,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도 한 번 더 고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익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다시 내일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내다볼 수는 있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익절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D&D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또 바이오 섹터가 강했는데 D&D 파마텍이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1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물론 제가 이제 잡았던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왔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선두주자에 있었던 건 D&D 파마텍이었기 때문에 네. 또 어쩔 수 없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잘 안 잡지만 D&D 파마텍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임상 이상에 대한 뭐 이 충족치가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임상 결과치가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 이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뭘까요? 바이오 USA 2026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뭐 암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컨퍼런스라기보다는 뭐 엑스포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스를 차려놓고 이제 자기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는 시기를 가지는데 D&D 파마텍도 여기 참여를 하면서 사실 이제 기술 이전, 빅테크, 빅파마 기업들이랑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만 나와도 올라간다. 네. 냄새만 맡아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결되고 있고,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볼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굳이 이벤트 기간 다가와서 내가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대감 묻어나오고 있죠. 그 기간이 이제 6월 22일부터 25일, 26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 안에는 그 기간 전에는 최대한 마감되기 전에는 최대한 좀 익절을 하는 전략, 고점에서는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최대한 가져가 보시고, 내가 최고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나 오늘 뭐 LG와의 협력 소식도 있었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죠. 오늘장 특징주들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FOMC 금리 발표입니다. 오늘 밤 FOMC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매파적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계감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내일 어떻게 대응해 볼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19일 공식 서명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식 서명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들었는데 내일까지도 이러한 기대감들 가져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FOMC 금리 발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았는데 뭐 오후장에서는 다 좀 흔히 말하는 말아 올렸다. 네, 네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은 이게 올랐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경계감에 그냥 이제 밑에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는 혹은 또 내일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금리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선제적으로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특히 이제 4월달 CPI, 5월달 CPI 발표됐을 때, PPI까지 발표됐을 때 이미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또 워낙에 매파적이었던 성향을 이전에 이제 연준에 있을 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연준 의장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좀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꼬리표처럼. 지금도 CPI, PPI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5월달 CPI, PPI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면서 부합하고 하회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뭐 40%, 60%에서 40% 그리고 지금은 뭐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번 네. 이 금리 발표에서는 동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지배적으로 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올해 시장 안에서 금리가 인상을 한 번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시장에서 사실 한 번을 인상을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고 그 구간을 준비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 올해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000포인트, 코스피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제가 넘어간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물론 한 차례, 두 차례 늦춰가면서 올라가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시게 되면은 오늘처럼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은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금리에 대한 발표를 좀 그래서 중요하게 저는 네.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발표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건데 결국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동결 쪽으로 나온다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적으로 좀 보면서 내일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 내일 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 이 성장주인 바이오주가 또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뒤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19일 공식 서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뭐 트럼프가 워낙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계속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종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명하기 네.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실 이 금리랑 이 전쟁 이슈랑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좀 깊게 나타납니다. 결국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고요.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이 힘든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서명이 그 마침표를 찍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으로 네.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란 미국 간의 이런 전쟁 이슈,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순간적으로 기대감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끝났으니까 잘 가겠지가 아니라 물론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후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한 번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석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좀 한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테마주들 있죠. 테마주들 뭐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제지라든지 뭐 팜유 아니면 우리 식료품들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급등락이 계속 나왔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공식 서명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수급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매일 단타 종목들 단기 단타 테마 돌아가는 부분들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힌트가 되라고 이렇게 공식 서명에 대한 부분을 들고 왔다. 혹시나 이제 단기 단타로 내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 종목이 이런 공식 서명과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다음 주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두 번째 키워드로 19일 공식 서명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꽤 많은데요. 19일에 공식 서명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또 피해받을 수 있는 업종이 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받는 업종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KBI 메탈 장 초반에 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내가 선별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만 접속하셔도 이러한 도움들 또 조언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대신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지만 오늘 오후에도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시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히든 종목 같이 살펴볼 텐데 종목명,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8시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에 또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또 어떤 네네. 종목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약품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JW 신약이 상한가 갔듯이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거기다가 더해져서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을 들고 와봤는데 사실 이 현대약품이 뭐 이름도 현대가
들어가지만 뭐 네. 관련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거의 이제 1965년도부터 이 설립돼서 전통 제약회사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에로 하이바라는 또 음료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탈모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여성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뭐 미에로 하이바든 지금도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 꾸준한 매출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마가 붙어주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성의약품 관련해서는 저출산 관련된 테마로도 엮여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저출산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뭐 운 좋게 탈모와 함께 뭐 저출산 얘기가 붙어주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 우리가 일단은 제일 이제 뭐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이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찌됐거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이 모멘텀에 급등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기업에서 뭐 미녹시딜 성분에 이 마이녹셀이라든지 마이녹실이라든지 이런 아마 제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약품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에 대한 차트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현대약품은 오늘 이제 급등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JW 신약은 또 상한가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저는 기존의 펀더멘탈이 탄탄한 이런 기업들이 한 번 더 테마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래도 한 1,500원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거나 혹은 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거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다라고 하면은 현대약품을 목표가 1,500원으로 잡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참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 관련한 테마에도 좀 묶여져 있고 또 동결, 이 FOMC 동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에 따른 뭐 그런 수급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또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두 번째는 네. 재건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9일 서명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재건주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아직 이번 주 목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거는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마켓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HD 건설 기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뭐 기존에 이제 또 잡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였다가 두산인프라코에 인수합병되면서 이제 건설 기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수합병되면서 이 기업의 이 중장비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실적에 대한 호조들이 나타나주면서 현재 이제 입지를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의 신용 등급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있었죠. 러시아 전쟁 때 재건 테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이 재건 협상에 있어서 이 재건 협상 체결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HD 건설 기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장주격 흐름을 항상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뭐 사실 내용들이 연결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이번에 이제 또 재료가 사실 19일이면은 네. 내용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간 대비해서는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은 또 섭섭하죠. 네.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프라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기업에서
이 비상용 발전기라든지 뭐 상업용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발 대형 엔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뭐 어찌됐거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센터 짓는 부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빅테크 기업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비공개로 해서 뭐 120메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비상용 발전기가 다 들어가고 있다. 수주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재건주다라고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펀더멘탈은 이 두산 인프라코의 인수합병되면서 신용등급도 올라갈 정도로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에서 잡아보기 딱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차트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15만 6,8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크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뭐 내가 여기서 5% 올랐으니까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17만 5천 원 제가 18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물량 매물대 있는 가격대까지는 일단 한 차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1차적 목표가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요 내용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차트를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밴드나 공개방송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 끝까지 잡아가 보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D 건설기계 살펴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와 함께 재건 테마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도체 소부장의 또 아들이라고 저희가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수익 내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추가적인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반도체 소부장을 거의 해체 분해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드렸거든요. 뭐 코리아 서킷, PSK 홀딩스, HPSP 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일단은 HPSP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 등락이 더 나오곤 있었습니다. 다만 그 특허 소송에 대한 결과값에 기대지 말고 이 인프라 확대라든지 공장 증설,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기대감 가지기보다는 익절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목표가까지 지금 현재 달성을 하면서 뭐 거의 한 수익률이 101% 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 있는 점을 제가 또 밴드에 적어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저번 주에 드렸던 마녀 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K 뷰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올리브 영이라고 해서 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리브영이 이제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제 1호점을 오픈하고 지금 뭐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또 수혜를 받는 마녀 공장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최고 수익률이 20%를 달성을 했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은 17,000원, 18,000원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밴드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 있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USA라고 6월 22일 날 재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 그리고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분명히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협업에 대한 부분들, 빅파마 기업들과 그런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글로벌 빅파마 기업 일라이 릴리와 또 초대형 계약을 가져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바닥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플랫폼
협업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좋은 소식 나오면서 급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8시에 기대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안에서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고요.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진행되는 강기성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는 장중에도 같이 도움받아가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외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문자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